이성상실 산불 현장 이재명 CXX 그 후라고 제가 처음에 일부에서 저 영상 그 녹음을 보여드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해명을 요구를 할 정도로 이재명이 지금 처한 상황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좀 신경질적이 됐고 그래서 뭔가 정치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게 시나리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오늘 그 혼술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민주당 일각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선고를 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국민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는 방안이 거론이 됐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기 대선이 물 건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플랜 B, 계략이죠. 계략 두 번째 계략. 1번은 이 탄핵이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제 한 말인데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를 아예 패싱을 하고 헌재 선고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패싱을 하고 이 임기 단축 개헌,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의를 해서 개헌 정족수는 200석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개헌을 하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넘어가죠. 국민투표는 국민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헌재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을 못할 거라는 것을 다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이죠. 좌파 전체 민주당 전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시나리오 그대로 갑니다. 김용민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날짜별로 해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나리오가 여기 있다고 했죠. 이 김용민이 김어준 방송에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을 하고 있다. 이 민주당 강경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구체적으로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은 개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렇게 되면은 내란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 이런 것은 거부권 행사도 안 되고 그냥 15일 뒤에 국회의장이 법률안 선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법률안 선포를 하게 돼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은 뭐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무위원 줄 탄핵 소추를 해서 국무회를 아예 마비시켜버리면 법안 공포도 못하고 거부권 요구도 불가능해서 법안은 법률로 자동으로 확정된다. 자기들끼리 법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정부를 결국은 붕괴시켜버리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원식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국정마비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실제 입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민이. 김어준하고 막장구를 치면서.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이 찌라시가 아니고 실제로 실행 시나리오죠. 실행 시나리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마흔역을 투입하고 탄핵 인용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그런 내용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31일부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 30일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30일은 일요일인데 이 민주당이 마원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자, 제가 김용민 이야기뿐이 아니고 이게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 30일까지 기한을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31일부터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 현재 내부에 이상 기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 낌새를 차리고 민주당이 줄 탄핵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원혁 임명해라. 자, 오늘 초선 의원들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초선 의원들을 돌격대 형식으로 내세웠죠. 초선 의원들이 오늘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30일, 조금 전에 31일부터 시행 시나리오가 있죠. 30일까지 마원혁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초선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초선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 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원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성명입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우리한테 묻지 마라. 무조건. 자, 한덕수 대행 안에 그러면은 탄핵. 마원혁 임명 안에 탄핵. 그 다음에 다시 또 최상목 가나요? 최상목 안에 탄핵.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 탄핵. 그 다음 장관이 또 들었으면 안 하면 탄핵 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조금 전에 김용민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줄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탄핵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탄핵. 아무리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탄핵의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거 뭐 갖다 붙이겠죠. 되지도 않는 거. 그전에 탄핵을 하실 때는 그랬으니까는.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고 있고 이게 날짜가 30일까지 해라. 그 조금 전에 보면 31일부터 딱 그 로드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초선 의원들을 지금 내세워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정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초선들이 다가오는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국가 위기를 방관하지 않겠다. 이게 마원혁을 임명을 해야지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초선 의원들이 지금 단체로 이 초선 의원들이야 이재명이 전부 다 금배지 달아준 사람들이죠. 대장동 여안에 대장동 변호사들도 들어가 있고 이 비명 행사 그때 총선 때 비명 행사 시킨 자리에 심지어 자기 수행 비서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답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이재명 아버지 같은 이재명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아무런 줏대도 없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금 매달 1,000만 원 이상 이 연봉이 2억 원 정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금배지 달아줬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행정부를 협박을 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협박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선들 성명하고 별도로 민주당, 조국당 소속 의원 13명이 오늘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 마원혁 후보자 적시 임명을 촉구를 했다. 아니 지금 전국이 산불로 이렇게 날리고 온 국민이 슬픔에 비상사태 아주 불 다 안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마흔역 임명 안 하면은 저 국무위원들 지금 일하고 있는 전부 다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이 초선도 아닌 사람들이 또 13명이 또 따로 해가지고 헌재가 빨리 윤석열 대통령 조직기 파면 안 하고 마흔역 후보자 한독수가 임명 안 하고 뭐 하느냐 빨리 해라. 이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0일까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돌아가겠다. 좀 전 31일부터 로드맵 나와 있었죠. 초선들이 30일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30일까지. 그러면 이거 내부에서 뭐가 지금 지령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30일까지 안 하면 탄핵 질서 돌입하겠다. 한독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 수치를 즉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좀 전에 로드맵대로 간다는 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헌재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입법부 수장이라는 우원식이 오케이 기꺼이 해준다. 이재명에게 부역 선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도 답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 체제를 완전히 그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정 마비시키고 나서. 어쨌든 한겨레가 단독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우원식이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독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원식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죠. 그 헌재가 자기들 거니까 문영배 헌재가 이것은 그 국회의 권한을 침탈한 거다. 이 국회 추천 모기니까 그것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강제성은 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명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다. 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최상목 보고 이거 임명 안 하면 위헌이다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바뀌었으니까는 또 하겠다는 겁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똑같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러니까 이 우원식이 헌재하고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 질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면 질문을. 이것은 뭐 상권 분립도 없고 국회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이 부역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 서면 질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면 질의. 한독수 권한대행에게는 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이거 위헌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 거를 뭐 서면 질문이라고 해서 보냈고 헌법재판소에는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느냐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이게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됐다는 이 틈을 타서. 자, 이런 그 상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에 놔두는 그 민주당의 이재명의 국정마비 정권 찬탈 시나리오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